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각 채팅방을 보면 뭐 수익 났다, 수익 자랑 무지하게 많으신데 저희 쪽 그 교육방의 분위기가 오후장 늦게 조금 많이 어수선해진 부분이 있어요.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단타 종목이라 교육 종목 너무 단타 종목의 변동성이 커서 대처가 어렵다. 그럼 대처가 잘 되실 수 있게끔 뭐 또 제가 교육을 열심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력주죠. 주력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그 시가총액 1, 2, 3, 4위 가지고 수익을 다 내드리는데 남들이 오해하시면은 야 윤정두는 단타 잡주만 하나 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종목군들을 다 보여드리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략 부분을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YBM넷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잡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연구원이 중간에 또 설명을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오늘 그 YBM넷 또 교육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YBM넷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위험고지를 해드리고 있지만 교육만 조금 잘 받으신 상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들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원체 개장초에 한 직갈이 너무 개파락이 커서 아예 MSCI 편입되거나 말거나 하고 뭔 상관이야. 예? 미리 들어와 있던 물량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뭐 윤정두가 어떤 해석을 하든 시장에서 깨져 내려간 건 깨져 내려간 거고요. 나중 범위의 추가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죠. 어찌됐건 그쪽에 집중하니라 개장 초에 많은 종목군들 평상시처럼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안 잡았고 위축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력 기준에서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께는 오늘 기준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준에 삼성전기의 비중을 설정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도 몰래 사실 VVIP 회원님들 들으시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300만 원 내고 듣고 누구는 뭐 교육 받고 또 문자까지 받으면서 그 주력주까지 받으실 수 있다면 형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몰래 오픈해 드린 게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러니까 오늘 그 문자반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남들이 보면은 좀 정신 나갔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안 그래요? 남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닥도 아니고 눌림목도 아니고 마이너스권도 아니고 그냥 플러스권에서 자 여기서 매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61만 원에 추가 매수죠. 그리고 뭐 어찌됐건 고점이 61만 9천 원 그런 흐름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네이버가 차익 실현된 부분 또 물량을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물량을 갖고 계셔서 네이버 뭐 차익 실현했다고 급락나라 아니죠. 네이버 이제 제 편입 기준 설정해야죠. 어디서 잡을지 고민 좀 해봐야 되고 그 네이버를 어찌됐건 마지막 차익 실현은 이제 그 고점에서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오늘 21만 4천 원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22만 1,500원 평균 매도가이기 때문에 또 22만 3천 원에 맨 마지막 차익 실현을 했잖아요. 22만 3천 원 대비 9천 원 밀려 내려왔으면 뭐 충분히 재편입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봤죠. 어찌됐건 네이버 정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중을 늘리고 삼성 전기 부분의 흐름을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이 오픈이 돼도 사실은 아니 뭐 윤정두 종목이 무슨 뭐 그냥 비밀스러운 종목이야? 남들처럼 뭐 국동 들어가나? 우리가 YBM넷을 주력으로 들어가요? 대표님 대박 감사합니다. 상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내지 못해요. 왜 맨날 극동 같은 종목으로 상한가 맨날 잡지?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다 사지 왜? 불가능한 건 안 되는 거는 억지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죠. 어떤 데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뭐 단기 매매도 하시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주력주 잘 포착하셔서 수익도 내시고 그게 삼성전자, SDI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IT의 비중 55%잖아요. 그 IT의 비중에서 사실상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 전기 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월 달에 다 팔았잖아요. 얼마에? 최고점에. 최고점에 팔고 삼성 전기를 샀죠. 뭐 전기도 조정 받았지 뭐. 근데 최고점에 팔고 전기산 부분의 조정이 제한적인 조정이죠. 그래도 계속 갖고 온 것보다는. 그리고 삼성 SDI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최상위 종목으로 IT 쪽에 최상위 종목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최근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예? 우리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범위에 LG 이노텍과 DB하이텍을 들어가고 삼성 SDI를 맨 끝에 기준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SDI 기준은 사실상 이제 누적 수급의 추가적인 수급 유입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조금 못 미치는 범위가 있어서 들어가는 범위는 언제 들어갔죠? 2월 4일, 2월 11일 정확히 날짜를 왜 기억해요? 2월 3일 날과 2월 10일 날이 MTN 방송을 나간 날이에요. 1시간짜리. 그날 아예 오픈을 해서 드렸잖아요. MTN 방송에서 아예 에코프로 VM 그리고 삼성 SDI 또 LG 화학 이렇게 오픈해 드렸죠. 그거 나중에 MTN 방송 캡처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 뭐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셔야 진짜로 윤정두가 그 가격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내드렸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2회차가 이게 11일이거든요. 10일 날 LG화학하고 다 가져가세요. 이 방송 뭐 교육 그래미래 매매 법칙까지 싹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뭐 마니카 FNG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간 단위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SDI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SDI, 삼성전자, 뭐 대한항공 전체 다 LG화학 쭉쭉 보여드리면서 2월 4일 날 기준에 요때입니다. 요때 2월 4일 날 기준에 LG화학 그 다음 날, 요날 2월 3일 날 기준에 보여드리고 2월 4일 날 기준에서의 LG화학 요런 날 같은 경우에 다 잡아드린 내용이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총 1조 이상짜리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런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YBM 내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그런 종목에서도 개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고 오늘은 그 교육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떤 식의 수익 범위, 어떤 식의 매매의 범위, 어떤 식의 매매를 해서 가져가야만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이 단행된 웰크론과 파미셀 어제 오버나잇 해보자라고 해서 2% 들어갔고 웰크론 1% 들어갔고 그 기준은 좀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기준을 못 지키실 것 같으면은 매매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예? 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그렇게 했으면 본인 매매와 본인의 비중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 그죠? 그래서 너무 무리된 매매를 하실 바에는 차분한 매매 하시고 대처하세요. 차분한 매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1, 2, 3위 4위까지 해서 비중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예? 실제 그런 쪽에서 수익이 또 나고 있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1월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말씀드렸죠. 전기로 옮겨 탔다고 뭐 이런 걸 왜 다 오픈하냐. 오픈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러분들 종목 정리해서 우리 주력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없잖아요. 몇 달째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매매 안 하시잖아요. 네이버 몇 달째 오픈해드려도 매매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돼서 19만 원, 20만 원에 쫓아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17만 원, 18만 원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오픈해드려도 망설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미 편입을 해서 와 이제 삼성전기 12만 원 시대 다시 열리는 건가요? 라고 하시고 계시고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1만 6천 원이네 라고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코스닥 종목 쪽은 사실상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월등하지를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쪽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 좀 창피스럽긴 합니다만, 예? YBM넷 보겠습니다. 이 종목군의 이 변동 거래량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부터 다 볼게요. YBM넷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주가가 20% 올라와서 1,40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과 이제 며칠 전에 4거래일 전,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동안 폭등이 나온 거고, 뭐 어제 눌렸지만요. 6,240원, 뭐 6,000원 잡을까요? 6,000원? 6,000원 기준 잡으면 1,000억 깔짝깔짝한 거죠. 960억. 960억짜리 종목을 방송에서 윤정두가 아이고 끝내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수혜받을 거예요. 아주 그럼 못된 윤정두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잖아요. 960억짜리 종목 오픈해가지고 아유 끝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카카오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한 5,000분 가까이 되잖아요. 유료 고객만 한 700분 이상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1,000만 원씩만 들어오면 얼마예요? 5천. 그럼 어떻게 500억이란 말이에요. 이 회사 지분 절반을 사버려. 근데 유통 물량이 40%뿐이 없네요. 최대 폭이. 대주 지분 60% 빼면. 점상이네. 점상 맨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자꾸 가능한 것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발 좀 가장 기본적인 교육, 그거는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으시지 마시고 전체의 기준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YBM넷의 개별 매매 뭐 비중을 얼마를 들어가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전체일 것이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그 우리 저기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잠깐 동안에 채팅방에 종목 소형주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예를 들면 YBM넷에 뭐 변동이 나오네요, 거래량이 나오네요, 거래대금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올려놓은 종목 얼른 제가 검색을 또 해봤는데 거래대금도 몇십억도 안 되고 또 시가총액도 1,000억 수준이고 그런 거는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리시더라도 이런 게 있네, 이런 테마가 있어, 뭐 이런 것은 그나마도 좀 못 본 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사세요 해버리셨어. 그러니까 실수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여러분들끼리 해서 이 종목 좋습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YBM넷 같은 경우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비중은 뭐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해드리지만은 제가 잡아드리는 기준은 1% 범위에서 들어간다. 왜? 그럼 매매 안 하면 되지 않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육용의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또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이래요. 그냥 단순해요. 얘를 그냥 이게 1분봉이라고 생각 안 하고, 1분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봉을 그냥 5분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보여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급등이 됐든 급락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터질 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온 저 흐름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을 때 밀려요. 뭐 운이 좋게 횡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좋게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문 상황이고 대부분은 거래량이 죽는 순간 밀려 떨어지죠. 지금 이게 5분봉이잖아요. 5분봉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난티, 뭐 저도 자주 들어갔고 최근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든 추세를 볼 거고 또 거래량만 터지면 들어갈 거예요. 거래량만 터지면. 근데 이제 이러한 기준에 거래대금 위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래대금이 죽은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주봉으로 보시면 더 깔끔해지죠.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죽으니까 그냥 죽죠.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 여러분들이 뭐 윤정두는 신라젠 매매하는 웃기셔요. 신라젠을 수익 다 잡아드렸죠. 왜? 신라젠 매매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특히 윤정두는 뭐 이 신라젠 매매 뭐 그 수익은 신라 교육이고 신라젠에서 수익은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드렸고 기술적으로나 뭐나 그렇게 해서 거래량 상관없는 거예요. 거래대금 보는 거죠.
이런 종목은 예측이 다 가능해요. 어떤 종목인 대형주도 기아차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형주의 기준에서도 분봉 놓고 보시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보실 때 어떤 거냐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여기서 거래량은 무지하게 터지면 뭐 할 거예요? 저가에서. 고가에서 거래량이 좀 덜 터지는 것 같아도 이게 실질 거래대금인 거죠. 그러나서 거래대금 죽으면서 어떻게 돼? 변동성이 죽어버립니다. 특히 조정이 나와버려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보신 YBM넷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YBM넷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YBM넷의 5분봉이든 1분봉이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을 때 시세는 밀려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은 장롱 종목,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보면은 특히 우리 VVIP 300만 원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자산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VVIP 방에 107분 들어와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연구원 빼고 뭐 하면은 한 100분 조금 안 되겠죠? 그럼 100분 조금 안 되시는 분들 계좌를 300만 원씩 내고 들어오신 분들 계좌를 쭉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산은 크신데 종목이 다 이런 종목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경우라는 게 뭐냐면 YBM 넷이 뭐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사서 이렇게까지 물려 있는 거예요. 이걸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지금 말고 이 앞전에 저런 거래량의 비이성적인 변동성과 함께 저런 데서 물려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5분봉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답 나오잖아요. 서로 똑같잖아요. 변동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거래대금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언제 죽습니까? 뭘 언제 죽어요? 시젠 볼까요? 시젠 여러분들 계속 보시잖아요. 예? 근데 윤정도는 제한적으로 하다못해 그냥 변동성이 월등히 클 수 있는 수젠텍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시젠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보잖아요. 왜? 거래대금 정점이 얼마? 2조 3천억입니다. 이게 신라젠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신라젠 이후에. 보통 1조의 거래대금을 찍으면 그게 고점, 정점이에요. 응?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자락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제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더 소진 상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은 앞서 보신 아난티나 이런 종목군들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 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얘 얼마나 많은 수익 냈어요 우리가. 땡큐하지. 거래량 터지고 양봉, 거래량 터지고 양봉. 그럴 때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갭상승의 양봉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죠?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챕터 5 뭐야? 자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종목군들 기준에서 교육용의 기준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YBM넷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 앞으로는 뭐 길게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자가 나가서 그 교육용 교육 받으시고 문자도 드려서 수익도 일정 범위 잡아가세요 하면서 교육 종목도 드리고 가끔씩 이제 몰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드리고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 68,600원 뭐 이런 데도 드려서 또 11만 원까지 수익도 내드리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오히려 산지칼 이번에 들어와서 손실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뭐 당연히 불만을 토로하실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불만 토로하신 부분이 뭐 채팅방에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 버리면은 다른 분들까지도 다른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분들까지도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이 잘 포착이 돼서 교육용으로 딱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이 파미셀 4월 20일처럼 상한가 들어가. 파미셀 상한가 들어왔었죠. 4월 20일 날 개장 전에 오픈해드리고.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절이야. 그 분위기 때문에 내일 못 들어가서 상한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불만도 얘기 못해요. 불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이탈하시면 되는 거지. 왜 분위기를 다 흐려놔? 굳이 5,000분이나 무료방에 계시고 유료 700분이나 되시는데 뭐 한두 분의 나 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공론화해서 전체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건 그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 방 깨져요. 방 자체가 깨져요. 한 분이 이거 힘들어 죽겠어. 한진칼 나 몰빵했는데 누가 몰빵하라고 그랬어요? 비중 조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겨나가고
분석을 제대로 해드려서 요래요래합니다 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아, 내가 들어왔는데 손절이야 그래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손절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격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느 가격 어느 위치에서든, 하다못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도 들어갈 자리라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부분을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YBM 내십니다. 2,900만 주, 3,0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2,400억 정도. 뭐 2,4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00억을 넘는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진 거죠. 앞전에 거래 대금을 다시 수반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 1,900원에서부터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버린 거죠. 11,000원에 반토막이 5,500원인데 그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거 아니에요. 거래량 보세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저건 매집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실 땐 매집으로 보이잖아요. 빨간 거래량 전부. 예전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때는 HTS가 발달이 안 돼 있고 HTS가 이때로 제한적일 때. 뭐 캔들 교육한다면 장학 확인형 뜬 거 아닙니까? 라는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변동이 커서 뭐 장학 확인형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희한하죠? 네? 그러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매집이 됐는데 빠져나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봉 떨어질 때 물량 거래량이 제한적입니다. 웃기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 말씀드렸잖아. 시가총액이 얘가 주식수가 1,600만 주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이 주가 형성돼 있을 때 1,000억이 안 되던 시점들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2,000억씩 터집니다. 뺑뺑이 무지하게 돌린 거죠. 대주주 지분 60% 빼고 나서 뺑뺑이 돌린 거 아니야. 매수매도 그게 무슨 매집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시점에 시스템 매매 안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거래량 거래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환급성이 없어. 여러분들 자체의 자금 자체를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5천 명이 들어가서 누구는 몇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몇십만 원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누구는 몇 억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 건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YBM 여기서 매집하고 웃기셔? 이번에 코로나19 이태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종목의 반등이라도 나왔을까요? 못 나왔겠죠. 그럼 반등 나온 게 얘가 매집이 되고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 실적이 뒷받침돼서 반등이 났어요? 아니죠. 심리적인 면이죠. 심리적인 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를 터뜨린 거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매수매도 이거를 개장 전에 이미 동시효과 기준에 갭상승이잖아요. 갭상승 안 나왔어요? 11%나 나왔지? 11%의 갭상승이 나오고 시가총액은 1조 미만이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육 안 받았어요? 에이, 거짓말쟁이들. 그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예?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5월 17일 날 교육 받으셔야죠. 교육 안 받으시고 그냥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볼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매매 전략대로 따라 하시고, 손절할 때는 명확하게 손절하시고. 주력 포트도 맨날 오픈해드리잖아.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오픈 안 해드렸어? IT 종목을 오픈 안 해드렸어? 한진카를 오픈 안 해드렸어? 그 기준을 다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자료를 보여드릴 거냐면 기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 맞나요?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단기 공략주를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렸고, 제외하는 종목군들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따라붙을 때 변동성의 기준에서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까지 따라붙고 이런 거 다 교육해드렸죠.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고점 대비 몇 %, 예? 이런 기준점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 표가 지금 저희가 없는데 이번 일요일 날 또 보강을 해서 넣어드려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또 1조 미만짜리는 동시효과 기준에서 또 장중 기준에서 몇 %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지 설명 다 해드렸죠. 1조 미만짜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맨날 이렇게 교육 받으실 거예요? 체계화된 교육, 정형화된 교육, 자료 받으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교육, 녹화 방송까지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냐.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는 동시효과 기준에 5% 이상 따라붙기가 버겁다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5%씩 떠서 시작하는 경우 드물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그럼 강보합이나 보합권 뭐 1, 2%, 2, 3%그 정도만 돼도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럼 그때 따라 붙어서 시세의 변동성 범위를 좀 더 놓고 보는 거고 5%또 특히 10%씩 뛰어 올랐을 때 따라 붙으면 1조 이상짜리가 사실 상한가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막말로 말 그대로 1조 미만 1,000억짜리, 몇백억짜리, 뭐 2,000억짜리, 3,000억짜리가 그나마도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YBM넷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폭의 매수 따라붙는 범위가 얼마?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10%도 사실은 버거운 거예요. 시가총액이 가볍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든다면 10만 주,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이런 물량에 그냥 갭 상승이 막 11%씩 나오는 거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진칼이야. 한진칼 뭐 2만 주 넣었다고 해서 2만 주 가지고 막 상한가 나올까? 동시효과에?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BM넷 같은 경우에 이날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갭 상승이 11.54예요. 눌림목이 9.29입니다.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바바바바방 치고 올렸겠죠. 그러면 어지간해선 따라붙기 힘들고 최대 폭의 그 변동성 따라붙는 범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15% 따라붙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개장초에 갭 상승이 원체 나왔기 때문에 뭐 그 갭에 대해서 나는 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해서 따라붙는다고 해도 원체 가볍기 때문에 적은 물량에도 훌쩍 변동성이 나와버리죠. 왔다 갔다. 그죠? 그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재차 거래 터질 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눌릴 때 범위를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내가 1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2, 3%또 4, 5% 조정이 나올 때 절반 이상 또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 미만의 기준이라면 수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1.5%, 2%이 정도 범위에서 절반 두 차례만 매도를 하자 이거 차익 실현을.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게 쉬워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1분봉으로도 놓고 볼 수 있겠지만 툭 치는 순간 벌써 주가가 확 당겨져 버려요. 그럼 7,600원에 만약에 재편입 들어와서 8,100원이다. 그럼 매매가 진짜 원활하고 좋으신 분들은 뭐 그 정도 수익에도 어디야. 또 음봉 싹 떨어지면 얼른 팔고 나가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가벼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가벼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가벼워져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편입 비중이 또 전체적으로 방 안에 계신 분들의 편입 기준이 그게 가벼워져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YBN넷 같은 경우에 이날도 실질적으로는 방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소형주가 됐든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좀 많이 나오죠. 시가총액 뭐 그래도 몇 천억 정도라도 하든가 조 단위 이상 그런 종목에서 이제 조금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늘 같은 케이스 윤정두가 야 잘 나와라 수익 잘 나와라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케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다시 일봉 보고 5분봉 보겠습니다. 그리고 1분봉 들여다볼게요. 일봉 보시면은 종가가 어디였어요? 요 종가가 7,200원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11.22. 오늘 시가가 3.33이에요. 그리고 눌림목 살짝 나오고 시가 대비해서 이제 들어 올려지는데 그러면 YBM넷의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8,110원 대비해서 일단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7,000원까지. 그 범위에서 이제 앞전에 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보겠죠. 그럼 갭상승 이후에 움직임 폭이 나와서 8,000원의 기준이 잡혀서 움직임이 나온다. 8,000원 기준 곱하기 어떻게 2,500만 주 기준 잡겠죠. 2,500만 주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 난 좀 공격적이야. 그럼 2,000만 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공격적이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2,000만 주, 2,500만 주, 2,500만 주 잡을까요? 그럼 2,500만 주에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여기는 아까 2,000만 주 기준 잡아서 얼마? 9시 10분 기준에 210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다시 다 볼 수 있으세요, 칸님? 210만 주를 설정해드렸는데 2,500만 주면 거의 뭐 비슷한 거래량이고 그리고 양봉의 기준으로 형성돼 있고
그렇다면 이럴 때 성향에 따라서는 따라 붙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9시 반까지 기준해서. 우리가 기준 거래량 잡아드린 게 9시 반이면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대비 20% 기준. 2,500만 주면 500만 주죠. 그죠? 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 있죠. 그럼 15%까지 올라와 있는 흐름에서는 따라붙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고의 범위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5분봉 다시 보죠. 1분봉도 보고요. 그리고 변동 거래량 부분도 더 쪼개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 VI가 걸려 들어가 있고, 그죠? 요런 교육을 좀 받으시려는 거예요. VI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형성되고, 뭐 다시 눌려서 눌림목에서 편입을 하시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기준은 이제 이게 1분봉의 기준입니다. 그죠? 1분봉의 기준이고, 계속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이 됐고, 9시 반경에 이미 거래량이 700만 주씩 터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범위에서도 기준 거래량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에 요 범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절반이냐 전량이냐 차익 실현 범위가. 그래서 저거를 계산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계산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가 이때 당시의 기준에 얼마예요? 8,500원이 고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8,500원 고가. 그리고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의 등락률이 나왔는지 부분을 놓고 보셔야죠. 그리고 시가가 얼마였어요? 오늘 시가가 현재가 해서 볼까요? 시가가 7,440원. 그리고 저가가 얼마? 저가 그 기준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8,500원 고점 대비해서 내가 시가에 뭐 눌렸다가 돌릴 때 얼른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서 조금 늦게 들어가서 뭐 7,600원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0%가 뭐 넘는 수익이라면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10% 넘게 수익 났으니 고점 대비 2% 밀리면 뭐 절반 차익 실현하겠다. 또 3%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겠다. 요 기준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게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형성이 돼서 돌려지면 거래량 수반될 때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게. 요 가격대가 다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서 편입하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8,150원이죠 대략. 그러면 아까 계산기에서 설정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이 8,147원이네요. 그죠? 혹은 저점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신다면 8,113원이 절반이고, 어찌됐건 여기는 뭐 꼬리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8,140원의 기준 캔들 그려드릴게요. 자, 캔들 그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고점을 찍었잖아요. 시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럼 이 정도의 양봉의 흐름에서 꼬리가 이 정도 달렸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꼬리가 이렇게 달린 이러한 양봉, 아래 꼬리 일부 있고, 그죠? 요 양봉의 흐름에 3분의 1 지지를 받고 돌리는데 거래량이 다시 수반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 어디서 했어요? 차익 실현 볼까요? 이게 원활치 않으면 매매를 못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에휴 나는 손절 범위가 아니니까 조금 더 뭐 수익을 내볼랜다.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성향에 맞게 대처를 해야죠. 1분봉이라서 이게 굉장히 빠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1.5%뭐 혹은 2% 8,330원 절반 차익 실현했는데 3분의 1 지지가 다시 나와. 그럼 3분의 1 지지 나오고 다시 돌린다. 그럼 8,300원에 차익 실현했더라도 뭐 다시 따라붙을 수 있는 개장 초의 기준이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는 고점 대비 뭐 2, 3%의 조정이 안 나오면 좋은 거고 2, 3%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편입을 하든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일일이 다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 계산기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씩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선 벌써 이미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되죠. 앞부분에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으시다면. 그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범위가 3, 4% 수준의 조정이었다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시 이전까지는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차 거래량 터지고 움직인다면. 근데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8,800원 따라붙어서 뭐 3% 수익 내려고 그리고 이때는 안 따라붙는다고 그랬죠. 왜? 이미 8,800원의 기준이면 20% 이상 월등히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따라붙어요? 뭐 하려고? 8,800원 이상. 먹을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을 다시 설정을 잘 하시고 대처를 하신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뭐 충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고점 대비 변동성, 저점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면은 살짝 눌리더니 되돌려버리고 뭐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채워져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큰 눌림목을 주지 않고 쭉쭉 가는 경우 많죠. 특히 뭐 극대형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기준에서는 YBM넷 같은 경우에 뭐 언급을 방안에서 드리지도 못했고 다만 이제 기존에 오픈을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또 거래대금 터져서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셨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기준에 YBM넷 같은 경우에 설정해서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매매가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1분봉 살짝 올려놔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직 계산기 이렇게 드린 거고 그래서 이번 5월 17일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 매직 계산기를 다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엑셀 그거 보여드릴 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매 기준 잡아드릴 거고 교육 잡아드릴 거고 교육 자료 잡아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일봉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거래량의 기준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여러분들께 이제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부가 천억 얘기를 하는데 천억 얘기하고 천억의 거래대금만 터진다고 다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럼 시제는 맨날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럼 시제는 맨날 들어가야 돼?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방안에서 우리 그 킹크랩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평상시에 잘 들여다보시고 중간중간에 말씀 잘 해주시고 우리도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기준 거래량 잡아놓고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왔고 천억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날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폭등 랠리가 나오니까 이제쯤 돼서 뭐 한국경제TV도 보면은 와 뭐 알테오젠 뭐 더블 났죠 단기간에 더블 났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신 그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기준 옆에다가 왼쪽으로 해놓을게요. 거래량 천억 이상 터지고 양봉의 흐름. 저런 변동성에서만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천억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안 나왔죠. 제한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거래대금 터졌을 때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오고 윗꼬리 차익 실현 범위 윗꼬리 잡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굳이 제가 오픈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알테오젠도 저런 때의 기준에서 저 고점까지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었느냐라고 기준을 설정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의 기준이 아까 YBM넷 보신 것처럼 그냥 한 방향성으로 위로 쭉 뻗어 올라가주면 제일 좋은데
또 눌리더라도 뭐 1.5% 혹은 2% 미만 이렇게 눌려주면 좋은데 그걸 흔들어대면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내가 어느 정도의 목적을 두고 설정을 할 것이냐 차이는 좀 있겠죠. 어찌됐든 그나마도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오는 종목보다는 거래대금 이렇게 1,000억 이상 나오는 종목이 당연히 이쪽이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1,000억이 터지는 시점 이런 기준에서 이제 그 접근 범위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보합에서부터 13%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9시 뭐 10시 이전 요럴 때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 아니면 뭐 오후에 갑자기 터지느냐 그 차에 따라서 또 편입 기준이나 이런 설정 범위 공략 범위가 다 달라지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거래일에 뭐 예를 든다면 1,000억의 거래대금이 실리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한동안 이제 거래량이 밋밋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더라도 밋밋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그날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거래대금을 들여다보는 날이 있고 오늘처럼 한진칼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한진칼이 너무 아랫방향으로 크다 보니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 뭐 그냥 먹을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걸 놓쳐버렸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기준에 교육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 놓으신다면은 이런 기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가 되세요. 이런 쪽이 모르겠어요. 요 고점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장 초에 거래량이 빵 터져주고 이것도 다 계산해 보세요. 그냥 계산을 해드릴게요. 1,000억의 기준이면은 어떻게 100만 주만 터지면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분봉이니까 9시 10분까지 얼마? 10%. 10만 주만 터지면 돼요. 근데 10만 주가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범위에서는 9시 반까지 뭐 한 100만 주의 기준이라면 20만 주만 터져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되면 일단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여기서 개장 초에 따라붙었던 게 아니라 저기까지 올라가고 눌려졌을 때 요런 자락에서 절반의 지지라인 보고 어디서 들어가요? 거래가 수반돼 있을 때 요럴 때 들어갔겠죠. 그죠? 혹은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었겠죠. 그래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인데 요 고점 대비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느냐는 변동성 요거 잡아드렸잖아요. 요 1.5, 2, 2.5, 3, 4, 5%의 기준. 그래서 시가총액 1조짜리 이상에서의 목표 변동성 이런 부분은 차분차분 교육받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마도 사실상 전량 차익 실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략 한 11만 2천 원이죠. 11만 2천 원에서부터 10만 7천 원이면은 대략 한 4% 이상 빠졌겠는데요. 그럼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편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아까처럼 캔들을 그려야죠. 이렇게 요 그리는 거를 일일이 지금 다 그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기를 활용해서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러면 여기다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요 고점 기준이 얼마? 11만 1,700원. 그죠? 11만 1,700원. 그리고 고가 11만 1,700원. 그리고 요 시가 부분이 얼마가 될까요? 요 날 기준에 아이고. 이날 부분의 시가가 96,000원이네요. 96,000원.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3, 4%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니까 그리고 내가 뭐 얼마에 편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얼마에 편입하셨는지. 그래서 96,000원에 만약에 96,000원이라면은 저 고점까지 해서 벌써 15,000원 정도 15% 이상 벌써 이미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저 당시에 여러분들께 11만 원에서의 개별 매매만 된다라고 지금도 방송에서 떠드는 이유가 그거죠. 11만 원에서의 개별 매매만 된다. 왜? 11만 원이 한 15%네요. 지금 보니까. 그 절반의 지지라인은 여기고 또 3분의 1 지지라인은 10만 6,500원. 10만 6,500원까지 밀려 내려왔나요? 10만 6,500원? 안 왔네요. 딱 부딪히고 돌리네요. 그럼 부딪히고 돌렸기 때문에 지지가 됐다라고 해서 요 가격에 10만 6,500원에 들어가셨든 그럼 대략 한 11%. 그죠? 여기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 위에 뭐 11만 2천 원에 들어가셨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는 잡히나요? 4%가니까 절반 정도 최대 폭의 전량까지도 차익 실현이 되셨을 수 있고 혹은 절반 정도까지는 최소 차익 실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범위. 근데 나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는 이 종목을 윤정도 말대로 하면은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차익 실현해야 되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갭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렸죠.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응? 요 날은 어떻게 돼요? 요 날도 만약에 개장 초부터 들어갈 수 있었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알테오전 매일매일 들여다봤어요. 우리도. 그죠? 근데 개장 초에 막 거래 터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막 빵빵 터져주고 그러지 않고 저렇게 지금 질금질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요런 날 같은 경우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세를 준 거죠. 거래 대금 터트려주면서. 근데 요게 이제 따라붙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중에 중간에 방안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요? 알테오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무조건적으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는 좀 그렇고 좀 시가총액도 있고 중기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또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거 꺼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에서 이평선의 기준에서 두 가지 이평선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 그렇게 해서 주 추세 라인과 또 한 가지의 추세 라인 그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 주 추세 라인이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 요거죠. 주 추세 라인이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 요거 몇 번째 보여드리겠어요? 요 예제. 예. 그죠? 여러분들께도 몇 번째 보여드리고 있죠? 주 추세 라인이 예전 기준의 현대 위아 예전 연구원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요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여드리려면은 조금 더 기준점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와닿으시게끔 다시 HTS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교육의 VOD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번 보여드린 게 유비커스 홀딩스죠. 왜 그러냐면 작년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던 종목이고 작년 상반기에 이 종목의 추세 매매 얘가 시가총액이 1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예? 여기까지 올라온 게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지금 1870만 주짜리 종목이잖아요. 근데 요게 5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1조까지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는 뭐 1월부터 기준 잡았을 때 바닥에서는 8,100원 1월 2일 날 거기서부터니까 5만 3천 원까지면은 얼마 올라온 거예요? 4만 5천 원 올랐죠. 4만 5천 원이면 얼마까지? 600% 올라온 거예요. 600% 가까이. 500% 이상. 그죠?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를 조금 전처럼 이제 알테오전처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MA를 나는 주 추세선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주 추세선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은 그렇다면 나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5일선 매매를 나는 단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일선을 올라타면 편입 그리고 5일선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 5일선을 다시 타고 올라오면 편입, 5일선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 5일선 올라타면 다시 편입, 그러고 나서 5일선 이탈되면 차익 실현. 이 윗꼬리 군목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5일선 이탈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 다시 재편입, 5일선 이탈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주 추세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탈됐죠? 어떻게 돼요? 주 추세선이 꺾여버리죠.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죠. 어디서 마지막 차익 실현했어요? 여기서. 되게 쉽죠? 어마어마하게 쉽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속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예전 범위에 그런 것을 놓고 보시면 이래요. 이때는 이제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20 추세선과 5 거래일의 추세선을 기준을 잡으면 그러면 이제 너무 멀리
이격이 발생돼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5만 원이고 5일선 이탈되는 이 범위가 얼마? 11만 3천 원. 그럼 15만 원 대비해서 3만 7천 원이니까 너무 멀잖아요. 너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EDGC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10일선 예를 들어서요. 10일선과 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 기준 잡고 3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1선과 3일선 이렇게 해서 잡으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절반 라인에서 정리가 된다면 대략 1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 찍고 12만 5천 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그리고 주 추세 라인을 나는 11선 정도로 보겠다. 그 주 추세 라인이 깨지면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서 최고점에서 전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추세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신라젠처럼 거래대금이 시원하게 터지면 모르겠는데 또 EDGC처럼 거래대금이 시원하게 터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터진다면 그게 안 터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가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된 거잖아요. 그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됐는데 나는 주 추세선을 기준을 잡아서 11선이다. 예를 들면 3일선을 기준을 잡겠다. 혹은 뭐 2일선 잡으면 어때요? 예? 그렇게 해서 23,850원 대비해서 이 3일선이 18,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5,000원이요. 5,000원 사실상은. 그럼 나는 이걸 2일선의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다. 이만큼 상한가가 내리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추세선 라인으로 그려서 대처하기에는 좀 버겁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윗꼬리. 그리고 알테오전도 사실은 버거운 부분이에요. 버거운 부분인데 그나마도 이쪽이 뭐 상한가를 내리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일선의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고 5일선의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고 얘는 5일선이 맞아. 그러면 5일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준으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예? 그럼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그 기준점이 잡혀요. 교육은. 그래서 뭐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든 지금처럼 이평선의 추세 기준을 잡든 또 우리가 배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를 잡든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교육해야 될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 자료들 지금 그 방송을 갔다 오면 이 원고를 우리가 PDF 파일로 해서 그때 계속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쟁이들 아주 그냥 1293명방, 1426명방이 또 들어와 있네. 그래서 1400명방은 제가 지우겠는데 이런 광고쟁이들 기준점 대비 여러분들이 교육자료 올라오면 그거 얼른 받으셔서 수익 좀 빨리빨리 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 잘 대처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여쭤볼게요. 출석 검사도 할 겸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 내일도 좀 잡아내고 싶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 이거 어디야? 이게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10만 원에서부터 19만 원까지 찍어버리고 45번 채팅방에 45번 한번 출석 검사서 하시죠.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 잡아내고 싶다. 45번 누르시면서 하트도 좀 눌러달라고 우리 연구원님께서 올려놨네요. 45번 카카오 TV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쪽에 45번. 네. 아우 한국 사람이 하트를 막 그냥 여러 개를 넣어주셨어. 5개나. 아우 감사합니다. 5일선, 3일선, 5일선 매매. 추세선 매매는 고점 단봉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 지금 이제 벌써 이미 4월달 교육 이후에 계속 받으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벌써 50시간에 달하는 교육이죠. 1, 2, 3, 4탄 그리고 5탄까지. 예?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 짧은 시간에 지금 9시 반이면 이제 또 교육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또 외부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송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 이제 또 PD 선생님 뵙고 여러 가지 좀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5월 17일 직장인 문자 교육 상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5월 13일이에요. 문자를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5월 말일까지 문자를 보내드리는 상품이고, 그리고 교육을 5월 17일 날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나서
교육 교재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미 5월 달에는 계속 주도주와 단기 공약주를 기준을 잡아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4월 달에는 이렇게 VOD 세트 지금 있는데 4월 달에는 4가지의 기준으로 교육을 해드렸어요. 거래량과 개배 비밀, 그 다음에 상따 매직 시그널, 캔들 파일, 그 다음에 그랜벨의 매매 법칙, 그래서 이동평균선까지 이 4가지들을,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다 장세하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교육이다. 근데 이게 한 강의당 10시간 정도씩 돼요. 8시간에서 10시간. 1탄, 2탄, 3탄, 4탄이.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 들으시려면은 440만 원인데 할인해서 220만 원. 220만 원에 문자 2달 받으시고 이 교육 40시간 받으시고, 그리고 USB 또 14시간짜리 USB 받으시고, VOD 받으셔서 평생을 간직하면서 교육 계속 받으시고. 보통들 보면은 한국경제TV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교육 한 번 해주고 절대 VOD나 이런 거 안 주죠. 왜? 재수강을 요청하거나 혹은 재수강도 안 될 만큼 내용에 오류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절대 VOD 안 주죠. 예? 교재 어설프게 만들어서 주고. 근데 윤정두 거는 그대로 다 VOD까지 다 드립니다. 예? USB를 원하시면 USB까지 다 드려요. 그래서 요거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달 17일 일요일 날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5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빼고 나면은 4시간 이상을 하여간에 교육해드리고, 이번 달 내내 주도주, 단기공약주 10시간 이상 또 교육해드렸죠. 그 10시간 이상의 VOD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110만 원인데 역시 55만 원으로 할인. 예? 지금 뭐 300만 원짜리, 예? LG노텍 연일 신고가, 네이버 연일 뭐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이거에서 300만 원짜리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다 세트로 사기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1탄의 기준에서만 갭과 거래량의 기준에 50% 할인 이벤트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도 5월 31일까지 단기 공약주 문자 드리고, 500페이지 PDF 파일 드리고, VOD 드리고, USB 드리고, 요 강의에 대한 USB도 또 드리고. 이건 뭐 그냥 날로 먹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1탄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화를 계속 주시는데 좀 천천히 주세요. 지금 3분, 4분 있다 한 분 방금 퇴근했거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부분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이제 요 상품 3+1개월 상품 가입을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께 아까 220만 원짜리 세트, 그 다음에 교육 상품 이번에 또 하나 있잖아요. 5월 17일 날 그 상품까지 전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VVIP 오늘 가입하시는 5분 정도 기준에서만 지금 전화 지금 연거파서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상품이 어떤 상품 가입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5분까지는 그러면 VVIP 가입하시는 경우 VOD 1, 2, 3, 4, 5탄까지 50시간짜리의 VOD와 USB와 그런 부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아시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두. 예? 이렇게 하셔서 먼저 유튜브부터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동영상 이거 다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 알테오젠 이렇게 하시고요. 한진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이번에 들어와서 또 지난주부터 해서 폭등이죠. 폭등. 그 수익 다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감, 한진칼,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형제 전략, 네이버 25만 원 목표 유지, 차익 실현 전략, 상한가 수젠텍, 상한가 못 갔죠. 창피하게. 파미셀 안타깝게 손절했고, 두산 퓨어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 유비케어 이런 거 전략 다 먼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이런 종목군들 구독 신청하셔서 누구보다 먼저 들으셔서 수익 내시죠. 70.7까지 갔어요. 안 그래요? 저는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 들어가자마자 15% 수익 났잖아요. 하트 누르시고 이거 누구야? 마음에 들잖아요. 누가 누른 거야? 그렇게 해서 구독을 빨리 유튜브에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윤정두닷컴으로 오셔도 되고, 윤정두닷컴 내지는 그냥 공식 홈페이지. 요 밑에 보면 트위터도 있네. 트위터 들어가 봐서 저희가 예전 자료인지 지금 자료인지 확인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셔서 전화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누르시고 결제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쪽에 돼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110만 원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결제창을. 그래서 방송 끝나면 55만 원짜리 지우고 바로 110만 원 해놓을 테니까. 그럼 110만 원짜리를 왜 안 해놔? 110만 원 해놔야 55만 원 할인되는구나 라고 아시지. 그냥 55만 원짜리 상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교육 꼭 받으십시오. 나머지 부분 이제 더 진행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질 텐데, 오늘 기준에 사실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가 되셨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잡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셀트리온 제약도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잡으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이제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한 색깔이 좀 힘겨웠지만 뭐 삼성 전기, IT 쪽에 어제 오늘 저점 편입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중 아름아름 계속 챙겨가면서의 흐름, 셀트리온 삼형제의 흐름. 자, 와 대박 하셨어요. 레드올님께서. 레드올님이나 마님님이시나 전부 다 VVIP 회원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육 받으시면 진짜 신봉사가 눈 뜨신 기분이 되시죠. 얼마나 진짜. 아니 지금 장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진칼 때문에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또, 또 밤이 새네 이런 거 손절하셨다고 속상해 하신 분들이 한 분 계셔서 조금 뭐 서로도 아쉬웠는데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뭐 이렇게 또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 쭉 보세요. 이 거래대금 상이라는 게 거래대금 상이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여러분들 제가 내일은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있으면 오늘 보여드리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전부 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 보여드렸는데 자료들 다 끄집어내서 만들려고 말씀을 제가 우리 연구원분들한테 드렸는데 뭐 피곤하니까 뭐 맨날 피곤하지 뭐. 피곤한다고 안 만들면 맨날 안 만드는 거고. 이 거래대금 오늘도 1,600억이 20위에 그 놓여진 종목 넥스트 BT가 1,600억이잖아요. 1,600억이거든요. 1,600억이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만큼 장이 좋은 거예요. 또 변동성이 커서 단기 공략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 또 재작년 또 올해 1월, 2월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20개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상품까지 빼고 나면은 몇 종목이 안 나가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 그 설정 범위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진짜 단타의 종목군들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거는 변동이 만큼 나온다는 거고 그 변동이 한방향성으로 좀 많이 나오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가총액이 극대 형조, 시가총액 큰 종목도 가벼워졌어요,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잘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운수창고 마이너스 2.6%는 한진칼의 영향이죠, 사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한진칼 부분은 증자 관련된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한진칼의 대한항공 증자 배정 물량이 금액 기준으로 이제 30% 비중이니까 3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5,900만 주짜리에 68에 48, 4조 8천억, 5조라고 치고 지금 뭐 4조 7천억인데 5조라고 치고요. 5조 원의 기준에 3천억 원의 자금을 만들려면은 얼마? 주주 배정이
10%도 안 나오잖아요. 뭐 할인율 감안한다면 뭐 10%? 그래서 뭐 주가 희석 범위도 제한적이고 거기에 권리락 부분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유증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이 뭐 예를 든다면은 노출돼 있지 않던 갑자기 튀어나오는 악재라면 모를까 지금 다 노출돼 있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그 대한항공 쪽의 공시 내용을 보면 공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사주 20% 먼저 배정한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주 배정 물량이 0.6주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3천억이 아니라 대략 뭐 2,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이제 뭐 새벽이든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정 의원님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장 전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창구 수급 동향 다시 보여서 분석을 해석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일 오전에 한진칼에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에서 이제 그 증자 관련된 내용 또 대한항공 증자에 한진칼에 자금을 납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납입을 할 거냐. 한진칼도 증자를 해서 납입할 거냐 아니면 유유자산에 대한 대출을 받을 거냐 매각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증자보다는 매각 내지는 대출 쪽으로 기준이 잡혀 있죠. 그리고 금액이 2,400억 정도 기준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까지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증자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현재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폭의 알려져 있던 악재 요인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 부분인 거죠 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우리 시간에서 예전에도 그래 시간에서 쭉쭉쭉 미끄러졌다 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에. 왜냐하면 오늘도 200만 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거래량 많이 터질 때 막 1,000만 주씩 터져버리고 그 200만 주의 거래량에 시간 내에서 마지막에 밑으로 던진 물량이 뭐 한 2만 주, 3만 주 적지는 않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추세를 무조건적으로 최악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대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증자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그 내용은 크게 무리는 없다. 만약에라도 이제 오전장에 눌려진다 할지라도 수급 범위, 프로그램 매매 범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창구 동향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최대 폭의 눌림 폭이 어디가 되든 간에 우리는 비중은 일단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고 이제 뭐 상황 봐서 비중 적으신 분들은 뭐 추가 비중 확보 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되돌릴 때 비중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 기준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유통 물량이 출회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받아간 개인들의 성향이 뭐 내일 흔들어대면 손절성의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받아간 물량들은 아무래도 뭐 손절성으로 나오기보다는 쥐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에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힘겨우시겠지만 한진칼 같은 경우에 비중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고 동영상 기준에서도 자주 전략 부분을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순심님께서 열심히 들어도 아직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 역시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상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상품당 55만 원의 기준이 되는데 문자 2주 나가고 채팅방 운영해드리고 채팅방에서는 뭐 동영상을 좀 더 포트 동영상이나 문자 동영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기초부터 다 섭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캔들, 이동평균선, 또 매직 시그널, 또 뭐 거래량과 갭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단기 공략주와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5개 강좌 내용이에요. 한 강좌당 8시간에서 14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다 들으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윤정두 한테까지도 가입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만 잘 들으시더라도. 네. 셀트리온 제약 한번 월봉 봐보세요. 네? 3월 23일 날 물론 이때 다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을 텐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닥까지 막 밀려 내려오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종목 많지만은 셀트리온 삼형제들 갖고 나가서 망치형입니다. 거래량 수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어디에서도 없어요. 예? 앞으로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방송 원고는 다 올려드릴게요. 뭐 교육 자료라는 게 별거 있어요. 방송 원고, 그다음 제 도서 자료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카카오 TV 쪽 그 링크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월봉 한번 더 보시면 어때요? 몸통이 굉장히 커져 버리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보시면 얼마나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음봉 떨어져 있을 때부터 해서 쭉쭉쭉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거래량 보세요. 밑에 거래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려지면서 거래량이 일단 앞전 거래량 부분까지 터지죠. 2017년도만큼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2017년 하반기에 그 신라젠의 비이성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파미셀은 벌써 전량 다 매도의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예, 다시.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월봉 점점 커지죠. 예? 거래량 점점 더 터져버리고, 이게 3월 말일까지인데 이때가 3월 마지막 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간 날입니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날도 뭐 다른 거 한진가리 변동성이 아마도 그때도 컸을 거예요. 한진가리 폭등이 나왔든 아니면 폭락이 나왔든 어찌됐건 그 셀트리온 그 당시에 헬스케어 장중에 뭐 7, 8% 뭐 10% 떠 있을 때 방 안에서 몇몇 분들은 이미 들어가셔서 상한가까지 수익을 내셨죠. 그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다 올라와서 아우 뭐 다 올라온 거 얘기하냐,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첫 화면이 3월 23일이 요 기준, 요 흐름으로 형성돼 있을 때 방송에 갖고 나간 거 보셨잖아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만할 때, 요거보다도 작을 때. 그러고 나서 요 흐름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거잖아요. 4월 달에 3월 마지막 날에 상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날에 어떻게 됐어요? 블록딜 발표 나오고, 블록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해석 나오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블록딜이 왜 부정적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돌릴 때 들어갔죠. 돌릴 때. 그 결론적으로는 돌릴 때 들어가서 셀트리온 제약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이든 요번에 오래간만에 이 삼형제에 대해서 다 잡아낸 거예요. 저 상승 잉태 확인형 저거 떴을 때, 거래대금 터지고 떴을 때, 거래대금 없으면 상승 잉태형에서 그냥 마르는 거예요. 장중에 저걸 들여다보고 잡아내야죠. 그러니까 3월 23일에 갖고 가겠지.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전날 뭐 거의 폭등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갭상승 기준의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변동성 5% 미만 혹은 10% 미만, 그 정도면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상한가. 안 그래요?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 다음날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뻗어 올라간 이후에 윗꼬리 전량차익 실현이죠. 전량차익 실현. 가장 기본적으로만 놓고 봐도 어떻게 3분의 1, 2분의 1.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 2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 13,000원 갔는데 3분의 1이면 1,000원 빠지면, 예? 13,000원 대비 1,000원 빠지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1,500원 빠지면 절반 꼴이니까 차익 실현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동방성님 같으신 경우 보유중 종목 대처 방법, 손절 매도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시면 손절 범위, 목표 주가 범위, 차익 실현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전부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그거 다 배우시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내용이 여기잖아요. 예? 요날 방송에서 갖고 나갔는데 장중에 당연히 수익을 내지 않았겠어요? 갭 상승에 따라붙어서 상한가 안 들어갔겠어요? 그 다음날 갭 상승에 따라가서 이 고점까지 해서 고점 대비 2에서 4%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안 했겠어요? 종가가 여기죠. 그럼 시가가 또 여기 갭 상승이죠. 또 거래대금 또 터지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여기서 또 전량 차익 실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러나서 3월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들어갈 때 동반 상한가. 이걸 왜 못 먹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개파락 나오죠.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블록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흐름. 방송에 갖고 나왔죠. 4월 1일 날. 우리는 한 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록딜이 약재입니까? 라고. 그 다음날은 보시죠. 라고. 그렇게 해서 눌림목 이후에 돌려질 때 편입. 이 기준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 당시에 단일가 매매에서 거래대금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어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MSCI 그 지수 편입이 돼서 사실상 그게 엄청난 호재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셀트리온 제약이 편입이 됐고 더존비전이 편입이 됐죠. 근데 이탈된 종목이 OCI라든가 HMC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럼 폭락이 나왔나요? 한진칼처럼 막 12% 13% 폭락이 나왔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많이 밀린 게 한 3% 밀렸나? 그리고 보합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든 MSCI에 편입이 되든 그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 호재 악재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 공격적으로 막 들어와서 폭등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유독 움직임이 더 잘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윗골이 달릴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오늘의 기준인데 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접근 범위 가져간다면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캔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통인데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 3분의 1을 되돌리는 흐름.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실릴 때 편입, 거래량이 실릴 때 편입. 그럼 이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거고, 요게 얼마요? 대략 한 뭐 8만 원 수준. 그 8만 원 수준에서 사실상 뭐 얼마나 움직였어요? 크게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예.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갔을 때 사실은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 재편입이 되는 거고, 그죠? 재편입 기준에 상승률이 얼마 안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서 고민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을 짧게 잡을까? 아니면 내가 편입 단가가 여기니까 다시 들여다볼까? 오히려 손절까지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그 만약에 요 자락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내일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시초가가 어느 자락에서 나오든 단기 매매 기준이었다면은 두 차례 차익 실현. 요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두 차례 차익 실현을 단행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 기준에서 내일 뭐 갭 상승이든 눌림목이든 시초가 대비 또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절반 이상씩 차익 실현.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을 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제 5%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얘를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을 지어드릴 거고, 제약바이오에 이제 우리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은 스윙으로만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월봉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게 교수용은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교수용이 형성됐다라고도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다. 비이성적인 캔들 크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차분히 돌리면 된다. 그리고 저게 이슈에 의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죠. 결론적으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봉 장악형의 기준 또 망청의 기준 요게요. 그냥 뭐 방송에서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럼 윤정두가 셀트리온 삼형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주 싫어하죠.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들여다봅니다. 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다만 위험고지를 해드려야죠. 어떻게? 윤정두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실적이 너무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한 주가의 흐름이다. 사실상. 그래서 철저하게 이쪽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평선 볼 때도 저는 그냥 일주 월봉에서 20MA만 봐요. 그래서 이제 주 추세 라인만 좀 들여다보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봉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켜져. 일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태영이 안 갖고 나가냐고.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윤정두가 갖고 나가죠. 이게 3월달이란 말이에요. 3월 31일 날 갭 상승 이후에 이날 아예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뭐 윤정두가 이거 상한가 수익 내줬다고 그래서 그럼 거짓말쟁인 거지. 그러면 전부 우리 VVIP 300만 원짜리 방 들어와 계신 100여 분의 분들은 다 이탈하시죠. 왜? 거짓말쟁이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입을 열면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 이 기준에 이러한 흐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이날 상한가 갔는데 갭 상승에 요 갭 상승이면 무조건 따라 붙겠죠, 윤정도가. 갭 상승에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일방향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를 놓쳐버리고 블록들이 나오고 장대목 떨어질 때 뭐라 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어? 안 들어간다. 다만 다음날 무조건 보자. 왜? 이게 왜 악재냐? 블록들이 왜 악재예요? 성공해서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날 상한가 못 잡아드린 거 여기서 수익 다 잡아냈죠. 예? 어떻게 잡았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74,000원 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 잡아내고 수익으로 전량 차익 실현 다 하고 그 다음 범위에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에 들어간 거 최근에 8만 원대 초중반 그죠?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쪽이 수익이 나는 거고 사실상 셀트리온은 그렇게 뭐 큰 수익도 아니고 고자리 이렇게 돼 있죠. 추가 편입 안 하고 그냥 5%에서만 딱 멈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을 전체를 같이 움직여야 될 때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을 잡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저럴 때 윤종두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아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매매는 다 했죠. 신라젠,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다못해 알테오젠, 시젠, 뭐 이지디시 안 해요 매매 다 하지. 수익 다 잡아드리잖아요. 다만 위험 고지는 명확히 해드려야지. 예. 안 되는 종목 시세가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결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비이성적인 크기의 캔들이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망청의 기준, 아래 꼬리 달고 돌리는 그 힘의 세기, 뭐 이런 부분들과 변형 잉태형의 기준, 뭐 별의별 거. 결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뭔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 시가총액 3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인덱스 쪽에서. 근데 그것이 비중을 다 열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장한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 부분을 완전히 열어준 게 아니라 지금 단계별로 계속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릴 때마다 계속 이제 어차피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 상환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서 수급 논리 부분 얼마나 그렇길래 얘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유통 물량이 없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군들 설정할 때 뭐라고 설명드려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거기에 수급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 10%, 대주주가 75% 어떻게 돼요? 지금 86%가 잠겨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외국인이 더 사는데 뭐 손바뀜도 나오고 86%의 기관들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씨가 말라 있는 거죠. 네이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추가적인 매수세 네이버도. 그래서 이쪽 범위를 주력으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VVIP 방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근데 그런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알면서도 거기서 수익을 못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날 같은 경우도 특히 진드기 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드기 좀. 아이고 웰크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파미셀도. 그 원칙을 못 지키시면서 어떻게 대처가 되겠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정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51만 9천 원 넘기면 편입이라고 그랬고 문자 나갔고 그리고 나서 60만 원 넘겨버려 60만 3천 원. 시가총액 3위 종목으로 당일날 얼마를 먹어요? 그렇게 나서 우리는 58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왜? 주도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수익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시가총액 차이는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셀트리온이 27%씩 올라오는 그런 장에 얘는 왜 상한가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게 27%, 28%죠. 그 이후에 그러면 관망기조에서 드디어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들어가자마자 또 수익의 기준으로 이제는 추가적인 비중을 더 채울 때란 말이에요. 더 채울 거란 말이에요. 네? SDI 같은 경우에도 다 좋은데 SDI 같은 경우 누적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 누적 수급 때문에 주력주로 IT 쪽에서는 지금 IT 보시면 우리가 관심 종목군에 사실상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우선순위를. 아예 LG노텍 같은 경우는 공개 오픈이 돼 있었고 12만 8천 원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물량은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렸고 공개적으로. 근데 안 사시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이제 주력주는 이제 다른 쪽으로
IT에서도 LG이노텍이 아니라 LG이노텍은 작년 상반기, 사반기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그 SDI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이 나올 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4월 중순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상태라면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요 기준에 우리 대형주 기준에선 거래량 어떻게 기준 잡아요? 5MA, 20MA 거래량 기준 잡죠.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과 갭에 대한 교육을 50% 할인을 해서 55만 원에 드리고 문자까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 단기 공약주와 주도주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요 부분은 직장인 매매 기준에서 VOD 1탄 한정 해가지고 저게 거래량과 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설정해서 교육을 받으셔야죠. 요 전화 좀 드려. 좀 방송 끝나간다고, 방송 마지막 자락이라고 일정 어떻게 하실 거냐고. PD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소프트에서 손절하고 에코프로비엠에서 화풀이 수익 내고 나서 축하드립니다. 레드올림.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셔야죠. 우리 방은 윤정도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너무 솔직히 많은 걸 오픈해드려가지고 진짜 이번에 주도주와 단기주 이 교육은 너무 많은 걸 오픈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육받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땐 연장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연장을 해? 종목 설정 방법 다 알지.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다 알 수 있게 됐지. 그 교육을 14시간짜리 VOD에 일요일날 또 추가 교육을 해드리는데 윤정도 망한 거지 이제 뭐. 1, 2, 3, 4탄, 5탄까지 기준 잡으면. 그래 안 그래? 지금 결론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10시 기준에 18만 6천 주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 SDI의 OMA, 20MA 거래량이 50만 주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50만 주면은 1,500억이에요. 대략적으로 뭐 3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그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10시에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진짜 세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가 돼요. 한 3천억 정도. 근데 벌써 10시에 18만 6천 주, 3% 수준의 상승. 우리는 어떻게 이 정도면 따라붙죠. 무조건 따라붙죠. 그럼 3% 이내에 따라붙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계속 하나금융지주 갭상승 4%에 8%까지 급등 나왔는데 그게 2만 5천 원인데 그걸 따라붙죠. 그렇게 해서 당일날 2만 7천 원 목표 주가인데 종가가 2만 7,100원. 그리고 그 다음날 2만 8천 원대 2만 9천 원까지 올라가길래 못 따라붙고, 따라붙으려다가 문자가 못 나갔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방 안에 계신 분들 일부 들어가시고 결론은 2만 9천 원에서 밀려 내려올 때 매직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지금 다시 2만 5,800원이죠. 우리는 주력주가 아니니까,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주력주가 아니니까 요날 들어갔다가 이날 2만 5천 원이 들어갔다고. 2만 4,100원이 4%인데 2만 5천 원이 8%거든요. 그럼 요날 고점이 얼마예요? 29,100원이죠. 계산기에 느는 거예요. 윤정도도 이제 그 50한살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돼. 계산기 두들길 시간은 없고. 그러면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극대형주인데 어떻게 1.5% 늘리고 3% 늘리면 네이버랑 똑같은 기준에서 차익 실현. 그럼 평균 얼마? 28,660원, 3%면 28,220원이면 얼마? 평균 28,4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면 2만 5천 원에 들어가서 하루 만에 15% 수준의 수익 끝.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요. SD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 교육대로 여러분들이 윤정두가 말씀을 안 드려도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저 수익 났어요. 에코프로비엠 수익 났어요. 방금도 레드올림 속상했는데 저쪽에서 손절하고 알소프트 손절하고 여기서 수익 났어요.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SDI 그 5분봉 안 보이세요? 이런 기준이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극대형주의 좋은 기준은. 올라가고 눌림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제한적이. 그럼 거의 여기까지 다 수익이 났겠지. 여기서부터 눌린 게 1.28분이 안 돼요. 그러니 1.28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할 수 있겠어요? 응?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 SDI라든가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때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상승 힌트 확인요. 응?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주봉상에
갭상승의 흐름, 또 오늘 장악형의 흐름. 아니 삼성 SDI가 가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가겠어요? 장중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77,000원이면은 예전에 77,000원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10%씩 막 67,000원이었네 하이가네. 아주 짧은 기간에 바로 수익 나고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LG화학과 함께. 결론적으로는 이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 마찬가지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 BM 볼까요? 얘도.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조단위인데 SDI보다는 조금 가볍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기준점에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 물량 뺏겼겠죠. 눌렸을 때. 이게 뭐 보통 변동성은 아니니까 사실은.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시원한 흐름이 됐어요. 삼성 SDI가 10시 이후에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삼성 SDI 10시부터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 됐습니다. 삼성 SDI와 연동성이 있는 에코프로 BM이 이쪽으로 삼성 SDI 쪽으로 납품하고 뭐 하니까 우와 그럼 이쪽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눌림목 제한 쪽이고 쭉쭉쭉.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1.5%, 2% 혹은 3%의 조정 기준이라면 여기서의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치면 되는 거죠. 따라붙는 거는 15% 이상, 10% 이상 따라붙는 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정도의 교육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어렵다. 그럼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장중에 참조하시고 난 문자까지 받는데 문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교육받는 거에 대한 과금을 하신 거지 문자는 제가 교육해드리고 아침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종목분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154분이 계시는데 154명 방에 왜 하트가 45개 분이 안 돼요? 하트 좀 눌러주세요. 하트 누르셔야지. 예? 그렇게 해서 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소름 돋을 거야 아마. 저도 소름 돋아요. 아니 이런 종목 다 올려드리고 수익 내드리는데 웰크론 어떻게 할 거야? 웰크론 맨날 손질이고 들어가면 다 손절이고 장난치시노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5% 오늘 들어갔으면 웰크론 손실폭보다 수익이죠. 왜? 비중의 차이가 나니까. 안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정의원님들 몰래 5% 들어가고 몰래 들었잖아요.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죠? 지금 그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내용 범위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뭐 다우 데이터 이런 거 안 해드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죠. 대형주 위주에서 몰래 보내드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네이버 같은 종목,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 해드리고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져 버렸죠. 뭐 그런 기준을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야 손절났어. 내일 만약에 그 글 때문에 위축되셔서 다른 분들이 매매 사인 나갔는데 매매 못하시면 어떻게 할 것도 피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힘드시고 만약에 윤정도랑 안 맞으시면 그럼 윤정도랑 안 맞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22년 동안 이쪽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장사한다는 마음으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금요일 같은 경우가 상한가 같죠. 개장 전에 이미 3천만 주 거래량 잡아드렸고 이런 기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상한가 갔는데 뭐 이게 8시 45분인데 이런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채팅방에 원래는 채팅방 운영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빠르게 이런 종목
보시고 이런 동영상 다우데이터, 뭐 신고가 데일리, SFA 반도체, 두산 솔루스 이런 동영상을 그래도 무료방보다는 좀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또 음성 파일도 빠르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야 이게 뭐야 하시면 요 방 운영 자체를 안 할 거예요. 원래는 자료 올려드리는 방이었잖아. VOD 그죠? VOD 올려드리는 방이었고 뭐 유료방 운영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언짢으신 게 있고 힘겨우신 게 있고 그러시면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고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이탈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파미셀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파미셀 한번 볼게요. 파미셀의 설정 범위나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여러분들 기준점을 명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는 손절해놓고 그러면 다시 들여다봅시다 했어요. 내일 얘가 또 변동이 나와서 터져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의 기준은 다른 기준점이 없습니다. 얘를 뭐 윤정두가 펀드멘탈이 좋아서 들어갈까? 에이, 얘를 뭘 믿고 들어가요? 얘는 뭐 21선만 지켜주면 뭐 아유 21선 지켜주면 누가 뭐 옆집 형이 막 무조건 들어와줘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짜리인데 얘도 그죠? 1조 3천억인가 그렇죠? 얘가 지금 1조 3천억 정확히 보잖아요. 6천만 주짜리. 그럼 이 종목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부분들 그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져주면 그러니까 1,000만 주 정도 거래량만 터져준다고 해도 움직임 탄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개장 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근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달리고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따라붙었는데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지속되지 못하고 눌려버리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둔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버나잇을 하자. 2% 비중인데 시가총액 1조 3천억이고 또 지금 추세에서 한번 뭐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으니 2% 범위는 오버나잇을 한번 해보자. 오버나잇을 하루 해봤는데 오늘 기준에 여전히 눌림목이 심적으로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 여러분들께 문자 나온 게 얼마예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야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뭐냐면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22,150원에 들어가고 22,700원에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2%. 문자는 22,150원과 22,700원이 문자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22,900원이 평균 단가인가요? 그럼 뭐 그게 지금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이제 손절 범위를 사실상 21,400원을 드렸는데 우리가 손절해서 손절이 된 건지 어쨌건 찍고 돌렸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오버나잇 타시죠. 어차피 오버나잇 드렸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오늘 갭상승에 살짝 들어올리고 23,350원이면은 평균 단가 21,900원일 때 22,000원 감안하면은 뭐 수익이 안 난 것도 아니죠. 배운 대로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매도 사인을 공개적으로 안 드렸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범위에서 만약에 갖고 계신다고 치면 내일 기준에 우리는 이제 매도의 기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일 기준에 어차피 우리가 오픈해드린 매매 사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22,190원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 되지 뭐 그걸 뭐 여기다 아마 올려놨을 것 같은데 파미셀. 짜증 나시면 어떻게 해? 매매를 하지 마셔야지. 그 분위기 때문에 전체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미셀 2% 22,500원의 기준을 오늘 잡아드린 거고 어제 기준을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 수익 어떻게 됐어요? 22,700원이 아니라 750원이었네. 그죠? 요 기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지키실 것 같으면은 손절 범위 어제 이탈됐잖아요. 근데 2% 수익이니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녹화를 또 해드렸고 뭐 그런 기준이었고 뭐 한진가 같은 경우도 몰래 오픈해드렸는데 이게 실패가 크게 됐고 나머지는 IT는 뭐 악을 쓰고 IT 55% 비중입니다는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미셀의 기준에서 그럼 평균 단가가 21,900원 정도? 우리의 기준 어제 문자 나간 기준이면 그리고 오늘 기준이면은 22,500원의 기준이죠. 그럼 600원 손실 났네. 한 3% 가까이.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안 실린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내일 기준에 이제 뭐 갭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려준다면 우리도 재차 공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응? 아난티가 뭐 지금 미끄러져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11만 원에서 단기 매매 개별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분들 AS 전략 정도 기준 잡아드린 거고 공격적으로 매수도 못 드렸잖아.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얘 눌려 있고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목요일 날 따라붙었다가 거래가 더 터져주길 기대했는데 안 터져주고 꼬리 달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절. 아니 손절이야. 빨간색 불인데도 우리는 손절이야. 그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점에 여기에 기준점이 이탈되면 손절인데 손절이 조금 전에 그 파미셀처럼 살짝 찍고 돌렸어. 그것도 막판에. 그러면 만약에 손절을 안 하셨다. 그러면 21,900원에서 우리가 1,950원까지 올라왔나요? 종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단가가 11,100원이니까 오버나이트 하시더라도 얘도 2% 들어갔죠. 오버나이트 하시더라도 1% 미만만.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나오고 살짝 눌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유 거래량 없습니다. 정리. 응? 갭상승 11,200원에 시가 나오고 눌렸단 말이에요. 정리. 그러면은 11,100원 평균 단가니까 똔똔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에 들어가요? 11,600원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11,600원에 들어가서 얼마? 12,550원. 그럼 매직 계산기로 계산 안 해요? 12,250원에 자르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르고 나올 수 있는 기준을 잡아내니까 손절을 할 수 있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내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추세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20일선과 5일선이 됐든 10일선과 3일선이 됐든 이 라인이 이탈되면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라. 나는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일봉상의 기준보다 주봉을 보겠다. 그럼 주봉 기준 잡아라. 나는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갭에 대한 그 기준을 잡겠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겠다. 그러면 갭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죠? 뭐 내용이 뭐 윤정두가 방송 무방을 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뭐 광고쟁이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광고를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합니까? 없는 거짓말 뻥을 쳐서 막 알테오전 더블 났죠. 오늘 들어오시면 내일 대박 납니다 합니까? 한국경제TV의 일반적인 전문가 친구들 그 친구들의 환불률이 거의 최소 안 나오는 친구들이 20, 30%고 많이 나오는 애들은 60, 70% 이상이에요. 오늘 100명 땡기면 내일 이번 주 안으로 50% 이상이 다 환불이에요. 윤정두는 환불률은 없어요. 거의. 윤정두는 거의 뭐 지난달 기준에 2.3% 100명 가입했으면 2명 정도. 근데 그 두 분도 뭐 들으시다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나 안 맞는다 나랑 요 정도 수준. 무방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드리잖아. 뭐 광고를 많이 해 모를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교육이면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매매에 대한 수익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기준점 설정 범위 이런 거부터 그리고 또 소양부터 윤정도도 소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 소양하시고 또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안의 채팅방이나 이런 쪽 특히 채팅방은 특히 더 엄격하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진칼에 지금 무너져 내렸어. 걱정이 막 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잖아. 네이버에서 수익 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수익 나고 삼성전기 수익 난 뭐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한진칼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공포감이 앞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욱 한번 해버리면은 내동매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정도 믿고 의지해서 윤정도가 도저히 안 돼서 예를 들면 손절까지 해버렸어. 그럼 또 다시 살아날 방법을 생각해야지. 아 이게 말이야 네가 전문가냐? 야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 내가 산 종목 매매해서 오늘은 수익 났겠다. 뭐 하려고 손 아프게 채팅을 치고 계셔. 응? 안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근데 교육은 환불이 안 되잖아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환불이 안 돼요. 그럼 문자 받기 싫으시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분들까지 공포 분위기 또 막 이상한 분위기 형성돼서 있는 물량 좋은 물량 네이버 같은 종목 그런 종목 다 흔들릴 때 손절하고 시장 같은 종목에 지금 거꾸로 물려 있고 그럼 되겠어요?
자, 고생들 하셨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 가격대 부분은 지금 뭐 9시 54분이니까 10시 10분까지만 전화 받고 마무리 칠게요. 그래서 그냥 요 무통장 입금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화 주셔서 카드 결제는 전화 주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VIP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은 1, 2, 3, 4탄, 5탄까지 전부 이번 오늘 몇 분? 두 분 남으셨대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정도까지만 더 혜택을 드리고 오늘은 그만큼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악은 오늘도 나무를 심겠습니다. 아, 나무를 좀 이제 한 분 남았어요. 뭐 어떤 전화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 남았습니다. 나무를 심자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